안녕하세요. FI 레이벌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이민자가 성실한 노동과 절제된 삶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가는 실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우버 운전을 하며 일자리의 공백을 버티던 시간, 한인마트 생선 코너에서 처음 경험한 미국의 팀 문화,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시민이 되었던 2016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버는 제 일자리의 공백을 채워주는 거의 유일한 부업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볼티모, 그리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은 우버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은 늘 복잡했고 트래픽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새벽부터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입은 약 25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생활을 오래 계속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버는 저에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만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하나의 다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5번째 직장이었습니다. 한인마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애틀란타에서 한인마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생선 코너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칼을 잡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고무장화를 신고 고무장갑과 고무 앞치마를 두른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생선 코너에는 생물, 선어, 냉동 생선, 활어 등 수십 가지의 생선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생선을 고르면 원하는 방식대로 손질해 드렸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내장은 제거하고 코막을 내거나 회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생선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면 싱크대와 칼, 도마, 작업대, 바닥까지 모두 깨끗하게 씻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면 저는 ESL 영어 클래스로 향했습니다. 영어, 수학, 미국 역사, 하루에 3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계속 수업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학력 자격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을 높이고 미국의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영어 수업을 계속 다녔습니다. 낮에는 생선을 손질하는 직원이었고 저녁에는 다시 학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는 돈만 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 일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팁 문화였습니다. 한국인으로 저에게 팁은 매우 낯선 문화였습니다. 저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생선을 손질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저에게 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팁을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일까? 어떤 손님은 1달러나 2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은 약 20달러어치의 생선을 손질하고는 저에게 30달러의 팁을 건네주었습니다. 생선 가격보다 팁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기억하게 된 것은 팁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팁을 건네고 돌아서는 손님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신에 대한 팁을 주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Thank you 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사람의 앞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선 뒤에 남겨놓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모습보다 돌아선 뒤에 뒷모습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생선 코너에서 저는 돈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선 코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팁을 많이 줄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자주 틀렸습니다. 아주 잘 차려입은 사람이 아무런 팁 없이 돌아가기도 했고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직업이나 옷차림,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였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였습니다. 당시 이 마트에서 제 연봉은 약 31,000달러였습니다. 저에게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배우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미국에 처음 도착한 이후 제가 바라왔던 큰 목표 하나를 마침내 이루어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고 몸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는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룬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좁은 산책길이었다면 이제 제 앞에는 넓은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넓은 고속도로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더 많은 선택과 위험도 있었습니다. 시민권은 제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가 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시급은 13달러. 아침과 오후에는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미술, 원예, 웃음치료, 건강체조와 같은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제가 이제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을 제안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열린 고속도로로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후 제 삶을 또 한 번 크게 바꾸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버에서는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ESL 교실에서는 미국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를 통해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에파일 레이블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